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 개장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 장 예상 좀 해주실까요? 보합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약보합으로 시작을 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961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자체는 전일 대비해서 1.31% 상승한 546.44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랬죠. 미국 쪽에서는 증시가 S&P 500 지수는 전일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유럽 쪽에서는 통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980포인트까지는 이번 주 내로 당분간 조금씩 상승을 해서 80선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이번 주가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인데 보면 60일선이 1980포인트, 89포인트 선에서 어느 정도 선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으로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21선이 198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맞춰 있는 선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특별한 매도세, 그리고 강력한 매도세가 없다고 하면 내일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고 금통인데 채권 전문가들이 거의 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좀 동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시장은 좀 급 반등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88포인트, 9포인트 이상 강하게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파르게 10포인트, 20포인트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12월 말까지는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너무 좋아짐 되지 마시고, 내가 산 종목이 너무 오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낙폭 과대주 위주,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저가 매수하자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윤성 PB님께서 오늘 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우선은 증권과 은행 업종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증권 업종도 워낙 좀 안 좋다가 비용을 통제하는 그런 증권, 특히나 메릴지 종금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증권사가 있었고요.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수강통을 앞두고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좀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NH와의 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예전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컨셉으로 갔다라고 하면 지금 각 증권사별로 컨셉을 잡고 자기만의 어떤 뚜렷한 색깔을 갖고 가려고 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선은 미국이라든지 월스트리트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면 자기만의 증권사만의 그런 어떤 매출의 포지셔닝 자체가 특화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이 결국은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증권 업종들 상당히 지수가 지금 1900 초반대에서 2100포인트 박스권 내에서 또 한 번 또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조업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빠졌던 것도 사실상 보면 스마트폰에서 샤오미 등의 그런 중국 기업들의 반등세가 무서웠던 거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철강업체들이 저가 그런 제품이 나오면서 마진 자체가 떨어지고 또한 철강 가격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스코가 안 좋았던 거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수출보다도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중국 정부 자체에서 제조업들이 이렇게 생산하는 제품들을 너무 과도하게 과잉 생산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제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수출보다도 내수 쪽을 진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GDP의 급격한 성장률보다는 안전한 성장률. 세 번째는 국민들의 건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금 그동안은 무조건 많이 만들고 무조건 많이 파는 것이 각광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두 번째,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막대한 경제의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곧 정치가 경제를 눌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은 급격한 저가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 특히나 제조기업이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반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제조업종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업종도 그동안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많이 빠졌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이 바로 이런 움직임도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반격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조업들의 반등 구간이 단기간 내에는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로서는 어느 정도 캐파는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업종들 한 번쯤은 접근을 가능한데 그것이 단기적인 플레이로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은행 업종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를 한 번 더 떨어뜨릴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지만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주도 한 번쯤은 반등의 움직임도 좀 눈여겨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개장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4.4포인트 정도 상승한 1967.63포인트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8포인트 상승한 1964.80포인트에서 코스피 지수는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2.48% 상승한 547.61%에서 지수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선진국 같은 경우도 강한 반등이나 강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좀 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나 강보합에서 어느 정도 마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일이 이제 금통위도 있고 옵션 만기도 있죠. 근데 과거 패턴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 만기일 당일날 2시 이후에 변동성이 컸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전일 변동성이 크고 당일날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현재적으로 좀 보면. 그렇다고 보면 오늘 증시가 만약에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경우는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 지수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12월이 됐건 가까운 11월이 됐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수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75% 상승한 17,253.12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41%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3% 가까운 2.8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입니다. 0.4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71%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0.33%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흐름 좋습니다. 0.9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기아차도 상승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삼성화재는 0.8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다음 오늘 2%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9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 또 약세 흐름입니다. 0.52%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 0.4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컴투스 오늘은 2.54%나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도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PB께서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먼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약간의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자동차 업종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2.8% 현대차가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에너지화학 섹터가 좀 좋은 모습인데요. 특히 태양광 업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OCI가 2.4% 강세 움직임이고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도 오늘 강한데요. NC소프트, 네이버 모두 강보합권, 다음과 SK컴즈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증권업종 좀 약한 모습인데요. 그동안 상승세 좋았었던 유한타증권 마이너스 2.4%, 우리투자증권 마이너스 1.2% 기록하고 있고요. 메리츠중금증권과 키움증권은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IT 쪽 보시겠는데요. 삼성 SDI가 1.18% 강세 움직임이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겠는데요. 오늘 게임주들 그동안 낙폭이 있는데 낙폭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컴투스 마이너스 3.4%고요. 게임비리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동안 조금 두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약했던 모바일 게임 쪽은 강보합권인데요. 조이시티, 웹젯,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강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의 호황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RF텍이 오늘 12%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STS 반도체, 서원인텍, 우전의 한단 등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도 좋은 모습인데요. SM이 2.4%, JYP엔터, YG엔터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제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KG 이네시스가 6%, 다날 2%,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동식 대표께서 현장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외국인이 거래소 중심으로는 33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그거에 잘 맞춰가지고 거래소에서는 158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이 19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연기금에서 29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문제가 많죠. 금융투자협회 18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 투신, 은행, 사모펀드는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좀 수량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은 11억, 기관은 11억 매수, 순매수 기조고 외인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관은 다 사고 있지만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가 외국인은 외인은 코스닥 거래소 시장으로 샀다 팔았다 매수했다 나갔다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건 여지없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금감원 홈페이지인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외국인 국내 투자 동향이라고 나옵니다. 나오면 9월 달에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과연 샀냐 팔았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냐에 대한 이게 나오는데 보시면 영국,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스위스, 사우디, 홍콩, 중국 다 샀습니다. 다 순매수고요. 코스닥 시장도 놓고 본다고 치면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독일, 바하마, 일본 다 샀습니다. 다 순매수 기조고요. 그럼 과연 누가 팔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 금융투자, 투신 이쪽에서 꾸준히 기관 쪽에서 팔고 있는데 자,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과연 기관도 사고 외국인은 판다.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의 손을 들어가지고 지수가 하방을 갈 거고요.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기관은 매도를 한다. 그래도 결국은 외국인의 힘이 자금의 힘에 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들, 매수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환율이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원 4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40전이 상승한 1,09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1,095원까지 상승폭을 줄인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95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달러 N 동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 미 채권 시장이 휴장하면서 이전과 같이 미 국채 금리의 동향이 달러와의 움직임을 주도하지는 못했고요. 그 대신 일본의 경제와 정치적인 상황이 달러 N을 상승으로 유도하면서 달러 원을 비롯한 다른 통화상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다는 소식은 그만큼 일본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엔화 약세에 영향을 주었고요. 아베 총리가 다음 주 일본 국회의 조기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일본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엔화 약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달러에는 어제 유럽장 초반 116.10엔까지 상승했고요. 오늘 새벽 115.01엔까지 하락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아시아장이 개장하면서 다시 116엔까지 상승하는 등 강한 하방 경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뉴욕 여고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주로 달러 N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뉴욕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위험 회피성 요인도 동시에 반영하면서 장중한 때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99원에 근접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달러 N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원은 오늘장의 대부분을 1,090원대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 N이 116엔대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만큼 아직은 달러 원이 1,100원대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N의 동향을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요. 현 수준에서 과매수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조만간 조정이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우지수의 동향을 보면 기술적으로 추세적인 변화의 신호가 등장하고 있어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 조정에 따른 엔화의 반등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뉴욕 증시 조정 시에는 이에 따른 미 국채 금리 하락이 달러와 포지션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달러 원의 경우는 지난 새벽 뉴욕장의 흐름처럼 뉴욕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위험 회피 성향에 따른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하락하는 과정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두 지표의 결과는 다음 주에 반영되는 만큼 이번 주는 글로벌 증시 동향과 이에 따른 미 국채 금리의 동향이 달러와 동향의 주요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관련주들이네요. 한화가요, 김승현 회장 복귀설에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역시 바이오시밀러 다빅트렐 허가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넥스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하나케미칼 바이오시밀러 생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한화부터 보시겠습니다. 한화그룹의 주주사격이죠. 오늘 5.4% 강세의 움직임이고요.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의 복귀 소식에 복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분위기가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장 과연 그 기업의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영향력이야 크겠지만 그 전에 하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할 뿐이지 단기적으로 이 회사가 회장이 복귀했다라고 해서 좋아질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물론 어떤 의사결정은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시가총액의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영권의 안정화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6%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복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보통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도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외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삼성그룹처럼 아예 이건희 체제에서 그 자식들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라는 그 장기적인 트렌드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회장이 구속됐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는 사실은 오늘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화케미칼인데요. 오늘 뭐 한화 김승현 회장 소식도 있으면서도 또한 바이오시밀러 소식에 의해서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이제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식품의약품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다비트렐 주사 가 같은 경우가 국내 시판에 이제 허가를 승인을 했고요. 보험약가 등재 결체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에는 판매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타너셉트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화이자의 엠브렐과 같은 성분으로 복제약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업체가 개발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으로서 볼 수 있고요. 앞서서는 셀트리온이 국내 1, 2호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와 허주마를 허가를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리지널 제품이 연매출 지금 9조 원에 달하는 대형 제품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엠브렐 같은 경우는 지금 되고 있는데 한화케미칼이 지금 최초로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 9조 원 자체가 상당히 큰 시장이고 뭐 관절염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뭐 노령화가 될수록 계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장기적인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에다가 잔량이 132만 주가 쌓여 있는데요. 이런 상승세 흐름은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도 한화케미칼 이번 소식의 수혜주인데요. 바이넥스가 오늘 10.8%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바이오시밀러 이 제품의 생산 업체로서 지금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해서 한화케미칼 상한가 바이넥스도 10%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한화케미칼을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도 제품 허가를 받으면 내년도에 바로 바이넥스와 한화케미칼의 두 가지 다 모두 강한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한화케미칼은 상한가에 끝났고 바이넥스는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대한 흐름은 한화케미칼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넥스는 오늘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짜리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사주를 매입한 현대기아차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은 일단 일단락이 된 모습이고요. 골든브리지 증권은 캐피탈 계열사 매각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RF텍은 무선 충전 시장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현대차 기아차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15만 무너졌었죠. 15만 원 무너져서 14만 9천 원까지 무너졌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6,500억 정도 한다. 어제 공시가 났는데 오늘부터 자사주 매입을 좀 하죠. 근데 시장의 반응은 그것을 본 시장의 반응은 현대차 좀 다급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ELS가 15만 5천 원, 14만 원, 13만 원 이때 되게 많이 물려 있었습니다. 물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ELS가 낙인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올 거는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적극적으로 주가 방어를 좀 해야 되는 차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간 배당을 할 거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980원 정도 배당을 했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연말에 고배당을 할 거다. 라는 루머, 기사 이런 게 났었는데 지금 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런 영향들 때문에 주가가 14만 9천 원대부터 가파르게 반등이 나온 상황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2.27%, 2.56% 정도 상승해서 4,500원, 5,000원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은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현대차, 기아차, 모멘텀 사라졌나요?
22만 원대부터 현대차가 주가가 빠져서 1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현대차가 과연 매출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져서 주가가 이렇게 낙폭이 과대했나요? 그건 아니죠. 다만 한전부지를 고가에 매입을 했다라는 루머, 뭐 물론 삼성이 얼마를 썼는지 모르니까 고가에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당사자들만 알겠죠. 그런 루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업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절대 변하진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탑픽이었습니다. 독일의 3사 자동차, 외제 3사 자동차보다도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뭐 영업이익이 좀 빠졌죠. 전분기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자동차 업종 중에는 2, 3위를 달리고 있는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만 놓고 본다고 치면 이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대차가 배당을 시가 대비해서 뭐 타 자동차,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 비해 시가 대비해서 배당을 좀 낮게 했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 가까이 넘는 배당, 뭐 토요타도 그렇고 닛산도 그렇고 2%, 3%대 배당을 하죠, 매년. 그런 걸 보면 현대차도 올해는 조금 고가 배당을 하지 않겠는가, 뭐 한 4,000원대 배당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가 대비해가지고 한 4,000원 정도 배당을 해준다고 하면 2.5%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타 업종에 대비해서 뭐 그렇게 나쁘다, 좋다, 뭐 호불호 하긴 뭐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한중 FTA 했죠. 한중 FTA 했는데 현대차는 빠진다. 자동차 업종은 빠진다. 저는 오히려 빠진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독일 3사 자동차 만들고 있죠. 만약에 FTA 해가지고 3사 자동차가 한국에 뭐 관세 인하돼서 저가에 들어온다고 하면 뭐 현대차 국내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치면 오히려 빠진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동일합니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가지고 계시면 정고점인 뭐 한전부지 매입하기 전인 뭐 24만 원 이때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20만 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조금 뭐 2.5% 정도 올랐죠. 그러면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18% 정도, 19%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파르게 막 쭉쭉쭉쭉 2%, 3% 오를 가능성은 없고요. 또 눌려서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은 충분히 가니까 연말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전략이 뭐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으로는 골든브리지 증권인데 뭐 캐피탈 회사 매각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날아가네요.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상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뭐 골든브리지 증권 같은 경우는 캐피탈 계열사 매각에 힘입어 이틀째 상한가 기록 중이다. 뭐 저축은행 계열사가 뭐 줄어든다. 뭐 부채 비율이 뭐 아까 보니까 뭐 122%에서 뭐 80%로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뭐 금융부채는 39% 떨어졌다. 뭐 이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좀 안 나오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회사인데 골든브리지 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좀 덜 났죠. 뭐 어떻게 보면 167억 정도, 그리고 2분기에도 396억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억 정도 마이너스고, 뭐 2분기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플러스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뭐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저항을 맞아가지고 조정이 한번 나오는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업종이나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좋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보다는 오히려 증권주는 관심 가질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현대증권 첫째. 현대증권 이 종목은 뭐 7,000원 오시면 무조건 사시면 돼요. 무조건 사시고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증권업종에서는 뭐 탑픽은 누가 뭐니 해도 현대증권이랑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될 거 IB 쪽으로 좀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골든브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양일이라고 30% 가까이 떠버린 상황이다 보니 오늘 이걸 사야 됩니까? 매수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시고 저런 종목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정도에서 끝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RF텍 상한가 같네요.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 상용화 기대의 급등,
뭐 좋죠, 얘기는. 근데 이런 종목은 맨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얘기 한번 뉴스 터지면 상한가, 뉴스 또 안 터져서 좀 미뤄졌다 그러면 하한가. 제가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재무제표인데, 이거 뭐 보십시오. 뭐 언제죠? 2013년도에도 좀 안 좋고, 뭐 매출 같은 경우는 2,393억 나왔죠. 그리고 2014년도 1분기, 2분기에도 어떻게 보면 뭐 점차적으로 영업이익이 뭐 13%, 17%,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속 감소된 상황이고, 매출액이요.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71%, 마이너스 60%,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57, 69, 87. 이거는 상회가 만약에 안 되면 주가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저항대인 이 8,000원대, 7,500원 이 선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상한가가 안 풀리고 잔량이 되게 많이 쌓인다. 그러면 내일도 점상 비슷하게 가겠죠. 근데 만약 애매하게 상한가 잔량이 쌓여있고 차한가가 오늘 두세 번 정도 장중에 풀렸다 들어간다. 그러면 여지없이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국제강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G 이니시스를 비롯한 전자결제주가 한중 FTA 수혜 전망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PN풍년은요. 한중 FTA 수혜 기대감에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동국제강 보시겠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의해서 오늘도 3%대의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손실이 17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손실이 같은 기간, 매출과 당기순손실 같은 경우가 거의 1273억 원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3분기 실적 부진한 이유는 비수기 영향도 있고요. 봉연강 판매 부진의 가운데 후판 부분 적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 계절적인 비수기도 있지만 우선은 전체적으로 단가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방 산업이 부진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후판 과잉 설비가 해소되기까지는 지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조선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 그런 쪽은 전방산업을 좀 보면서 좀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반등의 시점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제조업을 좀 줄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을 만한 종목이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국제강도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당기순이익 거의 1,100억 원 정도 마이너스, 지난해에도 1,100억 원, 당기순이익 2012년도에는 1,200억 원을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동안에 기업 내에서 쌓여있던 현금 부분이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230%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자 보상 비율도 거의 제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자 내기도 좀 쉽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런 재무 부분은 좀 좋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접근을 바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관심 종목을 넣으면서 이런 그 철강 가격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수요의 소진 또한 전방 산업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하나 오늘 들었다고 해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듯이 계속적으로 기다림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KG 이니시스 등 그런 결제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중 FTA 이후 수혜주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장중에서도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KG 이니시스가 오늘 7.7%, 다날 3.3%, 유비벨록스, 코나이 등도 강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최근에 알리페이와 제휴해서 국가 간 결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중 FTA 체결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상거래 시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국 지금 스마트폰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상거래
전자상거래 규모가 10조 2천억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고요.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도 2조 7천억 위안으로 세계 최대입니다. 모바일 쪽이나 전자상거래 조만간에 미국 제치고 세계 1위로 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모바일에 3G 이런 게 다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결제라든지 인터넷 보급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니시스 등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자세히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 관심 종목에 꼭 놔두셔야 될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전일 싱글데이였습니다. 이때 같았을 때 중국 내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세일을 많이 하는데요. 알리바바 하루 매출이 10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10조 정도면 블랙 프라이데이랑 사이버데이 등을 합친 매출보다도 더 큰 3배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매출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로 수십 배의 그런 규모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종목들 수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도 한중 FTA 수혜 기대주네요. PM풍년이 지금 급등세에 있습니다. PM풍년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전기밥솥이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 쿠쿠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좀 움직였고 PM풍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소외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움직임이 좋고요. 오늘도 7%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알리바바나 소프트뱅크 회장도 얘기했지만 중국 내수를 누가 먹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화두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건설입니다.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광급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는 소식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요, 실적 개선 기대감의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컴투스는 차익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소식에 이틀 사이에 10%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현대건설, 광급서, 입찰 제한, 이거 뉴스 꽤 됐는데, 오늘 또다시 이슈가 되네요. 네. 어렵습니다. 건설, 현대건설 이따라 차트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좀 차트부터 놓고 보면, 일봉상으로도 보면 끝없이 하락하고 있죠. 곧돈 66,000원 대비해가지고 44,350원까지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디가 바닥인지 참 감을 잡기가 힘든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주 중은 탑픽은 딱 두 종목입니다. 현대산업, 삼성물산 이 두 종목 보시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기술적 반등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급공소 입찰 제한 여기에서 빠진 기업들이 두 군데 정도 건설회사가 되죠. 그 두 군데 빼고는 대우건설도 그렇고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는데 GS건설이죠. 입찰을 제한했는데 항소했습니다. 나는 입찰 제한 못 하겠다. 법적인 판결 나오기 전까지 나는 광급서 입찰하겠다라는 여기 있죠. 입찰 참가 제한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이라고 수원 지방 법원에 냈는데 그런 걸 보면 GS건설은 이렇게 쭉 빠지다가 다지고 올라옵니다. 바닥을. 그러면 현대건설은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바닥 다지고 오겠죠. 근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기용률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에 소주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10% 진행된 건지 20% 진행이 된 건지 분기별 실적 발표할 때마다 금감원에서 나라별로 찾아가지고 공사 이만큼 됐네. 그래 니네는 10% 진행됐다 기용률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투명성인 과거부터 좀 의심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회사의 탑픽은 현대산업, 삼성물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탑픽인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탑픽만 그냥 정해드리고요. 그렇다 보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강하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같은 경우는 한전산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좋아요. 예.
전형적인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 꾸준히 갱신하는 기업들, 그리고 5일선이 이탈 안 하고, 저는 5일선을 보진 않습니다만 5일선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신고가를 꾸준히 그리고 있지요. 지금 이제 차트가 모습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 매출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눌림목이 오더라도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전형적인 저항대인 6,500원 이 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5일선이 6,500원, 7,000원 이 선대, 이 저항선과 5일선이 애매하게 뭉쳐져 있죠. 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투스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오늘 좀 급락하고 있네요. 6.14%, 고가 19만 9,400원, 짠 것 같습니다. 20만원까지 올리겠다라고 누구랑 짠 것 같은데,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빌도 그렇고 게임딜은 2.64% 빠지고 있네요. 두 종목 다 개인들이 만지기에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신들의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신들의 영역이다 보니 소위 나간다는 전문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컴투스 꾸준히 성장해 그래 컴투스 괜찮은 기업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2년 3년간 묵혀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난 수익 내고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 회사 컴투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좀 차트만 들이대가지고 투자를 하신 전략이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빌도 그렇고 단 하나의 게임이죠. 단 하나의 게임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구글 11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 서머너즈워죠. 서머너즈워 발음이 어렵네요. 제가 게임을 안 하다 보니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게임으로 주가 급등을 하기에는, 그리고 개인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만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오른다 내린다 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종목이 좀 시총이 커지다 보니 이런 종목이 내리고 오르면 코스닥 시장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종목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